자, 김용국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1월 24일에 벙커원 교회에서 마가복음 설교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도울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동하셨어요. 예, 그래서 2주 더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과 12월 8일 2번 더 하십니다. 이번 주에 오시면 정말 재밌는 설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벙커원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에 15,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에 15 벙커원 교회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관철하려 방위비를 압박하는가,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가. 자, 이 미국의 이런 망동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인이 될 수 있겠어요? 지소미아를 지금 연장하자, 해제하지 말자. 황교안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씨는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방위 문제도 있고, 이게 한 묶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방위비 인상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그 결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더 자주 국방에 관한 문제인데, 국가적 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야, 이것만큼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씨가. 그리고 엉뚱한 사람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의 엉뚱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진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소미아가 뭔지를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데 북핵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거라고 우린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하나의 어떤 군사동맹으로서 중국에게 맞서는, 중국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경제 도발을 했단 말이죠. 경제 도발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은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 뭔가 수출을 하면 그걸 북한에다가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경제 도발을 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어요. 아니, 우리를 안보적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군사 정보를 받아가려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못 준다 이거예요. 우리 정부가 너무나 대응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지소미아 연장하라고. 그럼 일본을 좀 설득해 오든가, 미국이.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일본한테 굴복하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미국하고 일본하고 더 가깝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은 일본하고 더 친해요. 그거 우리 분명히 그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국을 더 좋아할까, 일본을 더 좋아할까, 미국이 고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을 더 좋아해요. 일본을 더 우선시합니다. 한국은 그래 그런 나라지 뭐 우리 편이어서 좋아,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국이 그런 태도라면은 우리도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태도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무슨 미국 사랑을 더 받기 위한, 미국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어제 김용민 라이브도 나오셨는데,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류가. 저는 그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의는 안 되더라고. 예, 제가 거기서 반대 토론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의견이 당내에 있어서 나쁠 건 없다. 어차피 대세가 될 수 없는 그런 주장인데요.
다만 신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라면은 뭐 무조건 다 배척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호구냐? 우리 미국 호구야? 야, 어? 니들이 하라고 하면 다 하고, 니들 기분만 기분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자한테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인데 함부로 못하지. 어? 혁명정부의 수장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든지 미군이 뭐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를 크게 올려준다든지 정말 이 국면에서는 한 푼도 올려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굴복하는 양상을 준다면은 트럼프는 그때부터 개무시합니다. 아벨을 무시하듯이. 야, 중국한테다 팔려다가만 옥수수 있는데 니들이 좀 사줘야겠다. 그러면 사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완배 기자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바로 비수가 꽂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국제관계 외교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관계 외교가 뭐 무슨 고차방정식입니까? 힘 있는 놈이 장땡이고 힘 없는 놈이 그냥 그야말로 은맥이 주고 하는 세상이 국제 질서인데. 미군 철수?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미군 철수를 다 감안해 두고 이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미국이 평택에서 다 철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감안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트럼프가 설마 그 선택을 하랴 이 마음은 지워버리고 민주당 쪽에서 과연 이걸 받을 수 있겠는가. 또 미국의 이 의회에서 아니 동맹을 어떻게 저렇게 대접하는가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걸 상정을 해야지 트럼프가 설마 철수하겠어. 이러는 순간 우리가 빅엿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군 철수하라. 우리 미군 여러분 가세요. 잘 가세요. 붙잡지 않습니다. 이런다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그러하다면은 트럼프가 움찔합니다. 철수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움찔해요. 장사꾼이거든. 장사꾼입니다. 미군 철수하고 무기 수입 더 합시다. 네. 미국 것만 사면 안 돼요. 네. 더 좋은 무기가 다른 나라에서 나왔다면 미군도 미국 기업도 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유신 좀비들 난리가 날 것. 실제로 조선일보가 오늘자에서 오늘자 제목이 이래요. 조선일보 오늘자 제목이 미국 주한미군 한계 여단 철수 검토. 한계 여단이 3,000명에서 4,000명 규모인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방위비 협상이 안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한미군 한계 여단을 철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누구 말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사를 썼느냐.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조선일보.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혹시 너 아니냐? 너희 그런 야부리 잘 치잖아. 그런 뻥 잘 치잖아.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너잖아. 그지? 너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본 돈 먹은 외교 소식통 너잖아. 누구누구 관계자. 당국자. 그래요. 자, 광고 좀 만나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까요? 네. 여러분, 시걸포 샤워 정수기.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합니다. 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요즘 물 문제가 언론에 참 많이 나오죠. 마시는 물은
생수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씻는 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의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로 유명했던 타워 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드디어 김용민닷컴에도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려서 춘천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게 펌프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이제 마중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응? 펌프 말고. 펌프라고 했었나? 뽐뿌라고 했었나? 아니야. 이게 있어요. 그 말. 작도 말고. 두레박 말고. 응? 양수기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그걸? 어? 이렇게 해서 물 넣어가지고. 어? 정말 참. 다들 무식해가지고, 이거. 옛날에 응? 그 펌프라고 하나? 펌프라는 말을 썼었나? 그래요. 일단 펌프라고 합시다. 예. 펌프로 해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데워서 일단 펌프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어렸을 때 이제 목욕시키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한동안 저를 키우셨는데 그때 물 정말 이게 미끄러지듯이 너무 좋았던 물. 그렇잖아요, 여러분. 춘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돗물은 안 나왔어도 기본적으로 춘천은 공장도 많지 않고요. 예. 아주 여러 가지로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께서 목욕물로 이렇게 데워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비싸긴 해요. 비싼 만큼 값을 합니다. 또 저기다 대놓고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한번 거치면은 그냥 마시는 물도 되는 거예요. 마시는 물도 됩니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였습니다. 자, 그래요. 외교 망치는 미국 대사의 오만과 편견. 이따위 인간을 주한 미국 대사로 보낸 우리 트럼프 각하. 이 사람에 대한 인사에서 당신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나라 대사는요, 국가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외교 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땅에서 미국은 주한미국 대사예요. 트럼프가 몸을 나눠가지고 각 나라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나라 대통령이라면, 국가원수라면 그 나라에 있는 대사는 그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와 본국을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교의 꽃이죠.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 기독교에서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 대변자, 예수 대변자 이렇게 대리해서 대표해서 있는 존재.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홍보대사.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기업의 홍보대사면은 그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구동존이란 말이 있는데 같음을 취하고 다름은 일단 인정하고 보는 구동존이 이게 그 사람의 대사의 직업적 화두예요.
자기 나라에는 주재국의 여론 상황을 애정을 담아 가감없이 보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나라의 여론과 돌아가는 동향을 애정을 담아서 가감없이 보도하고, 주재국에게는 뭔가를 바랄 땐 배려와 외교적 수사로 전하는 자리. 그래서 어떤 배려와 또 양심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직업윤리에 공존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대사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한일의 과거사 문제다. 이게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실망했다. 야, 이게 대사가 할 말입니까? 한국을 얼마나 가평 잣같이 봤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한일의 과거사 문제다. 이게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이를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해제가 결국에는 과거사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사 문제면은 뭐 과거사 인식에 관한 문제를 그 차원에서 풀어야지, 이걸 경제 문제로, 외교 안보 문제로 확대시켰다.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주체는 한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다. 실망의 논거가 틀린 거예요. 주한미국 대사의 실망의 논거가.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 조처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살가운 동지에서 건조한 거래 대상을 거쳐 이제는 함께 미래를 논할 수도 없는 타자로 격화됐어요. 일본한테 있어서 과거엔 살가운 동지였다가 지금은 건조한 거래 대상을 거쳐서 함께 미래를 논할 수 없는 타자로 격화된 것이죠. 이런 현실을 알아야지.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도발을 한 건데 해리스 대사는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대사로 보내지 왜 주한 대사로 보냈을까? 트럼프가. 자, 그리고 해리스 대사는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초대했다. 초청 이유는 미리 밝히지 않았다. 이해훈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11개월 만에 첫 인사 자리라고 여겨서 say hello, 안녕하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50억 달러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5 빌리언. 그 4달러가 아니라 6조 원, 50억 달러. 50억 달러. 이렇게 줄기차게 했다는 거예요. 50억을 달라. 이게 아니라 50억 달러. 이해훈 위원장은 세어보진 않았지만 느끼면 20번 남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해훈 위원장이 그래서 주제를 다른 주제로 옮기려고 했을 때 해리스 대사는 5 빌리언 이걸 입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해훈 위원장은 당황하고 놀랐다.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받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과거에는 가족 같은 관계였는데 지금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네. 이따위 인간을 보내요. 그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대학생 진보연대 회원인 대학생들이 담 넘어서 주한미국 대사 공관 들어가서 농성한 거. 뭐 가서 뭐 누구를 위협하거나 혹은 들어엎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가서 농성을 했을 뿐입니다. 담 넘어가는 건 잘못한 거죠. 뭐 법을 어긴 것이긴 한데 왜 그랬을까? 이 맥락까지 짚어봐야 되는데 막 그냥 경찰이 잡아갔죠. 그랬더니 해리스 대사가 쓴 거 보세요. 고양이는 안전하다. 아, 정말 참. 고양이는 안전하다. 그래요. 진짜 유성 가면 피터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동맹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경향신문 분석도 한번 보실까요? 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필리핀 방문 중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때에는 다시 요즘 경향신문이네요. 다시 경향신문 기사를 한번 이거 서울신문이네요. 다시 서울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이 사람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예측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뭐 예단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감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감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인을 안 한 겁니다. 최근에 일부 미국 당국자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넌지시 암시한 적은 있지만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수위 높은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형국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있는 한 미국 대사관에 밥 안 먹으러 간다.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 외교관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역시 이재정입니다. 이재정. 멋집니다. 이재정 의원. 잘했어요. 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정계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 수권법을 통해서 의회가 견제할 수 있기에 감축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8,500명인데 국방 수권법에는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한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선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잖아요. 2,000에서 3,000명 한 개 여단 정도는 뺄 수 있다. 빼보라고 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 다 줘야 되는데. 응? 그럼 빼면은 우린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뺐어? 그러면은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줄여야지. 1조 400억에서 줄여야지. 어? 아니, 주한미군을 뺐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액수를 줄 수 있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건 한 개 여단을 뺄 수가 있다. 한 2개 여단 정도, 3개 여단 정도를 뺄 수도 있겠네요. 규모를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오해야 돼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그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건 뭐 우리가 미국을 포기하고 중국을 더 가까이 지내자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조선일보가 또 이 말 갖고 또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어느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더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또 어느 차원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주권국가의 자세 아닙니까? 막 그냥 미국한테만 한쪽에 기울어져 가지고 미국의 호구가 되느니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중심을 갖고 어느 때는 이쪽 편 들었다가 또 어느 쪽엔 또 저쪽 편 들었다가 이게 바로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 있는 약자가 갖는 힘입니다. 네, 등거리 외교라고 하죠. 우리 레데어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등거리 외교를 보호할 보, 또 지지할 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등거리 외교. 자, 앞서서 조선일보가 한 개 여단쯤은 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두려워지시나요? 이거 이러다가 북한이 침공해서 우리가 빨갱이 나라 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가 안 되신다면 가! 그동안 고마웠어. 근데 갈 땐 청소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립국이 되는 게 좋아요. 우리 동맹국으로서
동맹국이 되면 좋은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80년대 같이 미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있을 때 소련하고 미국은 자기 휘하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나라인가요? 미국은 지금 야 너희들 부자 나라인데 말이야. 우리가 좀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 주둔 비용 좀 대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약자로 대하지도 않고 장사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럼 우리는 고객으로 여기고 예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가라고 하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참 조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렇다고 또 끝이나 또. 진짜. 나름대로 할 말을 하는 건데 말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주국방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군사 대국을 추구해도 군사 대국이 되지도 않죠. 또 핵을 갖고 있는다 한들 그게 자동적으로 주권국, 최강군 이게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싸우지 않으면서도 힘을 과시하고 큰 나라가 감히 우습게 보지 않을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가능합니다. 못할 거 없어요. 예.